안녕하세요. 여기는 김호중 편의 방송, 그러나 공정한 방송, 성우 안세훈과 함께하는 우산 속 위드 안저비 채널입니다. 네, 전해드릴 소식들이 있어서 그 내용으로 썸네일을 만들어 뒀는데, 물론 그 소식 전해드립니다만, 지금 직전에 매일경제에서 우리가 기다렸던 소식, 카페에서는 이미 공지를 했지만 아직 언론에서 얘기가 없길래 차마 안자비가 전해드리지 못하고 입이 간질간질했던 그 소식, 그거부터 전해드려야 되겠네요. 우리 호중씨가 노래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예능감까지 있는 줄 알았더니 잘생기고 성격 좋고 기부 천사인 줄만 알았더니 외국어까지 잘하는 줄만 알았더니 자작곡을 준비했다는 거 아닙니까? 안자비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최소한 호중씨가 직접 작사를 한 곡까지는 분명히 들어있을 것이다, 새 앨범에. 그런데 호중씨가 이제 문학적 감성이 풍부한 청년이니까 분명히 작사는 참여할 수 있다는 확신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작곡이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기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좋은 작가는 많은 좋은 책을 읽고 좋은 인생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음악을 만드는 일도 똑같겠죠. 좋은 곡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많은 음악을 듣고 또 많은 음악을 직접 연주해보고 이랬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호중 씨한테 작곡 능력이 요만큼만 있었더라도 그 긴 세월 동안 듣고 훈련했던 과정이 호중 씨의 작곡 능력을 이렇게 더 키워줬을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대한 바가 없지 않았는데 요번에 그걸 보여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8일 전역하는 날은 원래 나의 목소리로라는 신곡 발표를 통해서 함께 해준 그동안 그 곰신으로서 함께 해준 팬들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전하기로 했었다는데 급작스럽게 발표가 된 거예요. 그것보다는 그 빛이 나는 사람아로 먼저 컴백을 할 거다. 카페에는 그 글이 났었죠. 그리고 엠바고가 걸렸는지 이게 보도가 안 되고 있었는데 드디어 지금 첫 기사가 떴습니다. 자, 호중 씨가 어느 날 편지에 그런 얘기를 썼었죠. 저는 마치 달이 태양빛을 받아서 빛이 나듯이 우리 아리스님들, 저를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빛을 받아서 제가 반짝이는 것 같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또 나의 빛을 받아서 반짝이는 것 같다. 서로 함께 윈윈, 서로를 반짝이게 해주는 존재인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천문 지식이 짧아서 정확한 표현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결국은 서로의 빛으로 서로를 밝혀준다라는 호중 씨의 그 철학적 의미만큼은 제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 깊은 청년은 생각했던 겁니다. 나의 목소리로 당신들을 행복하게 해준다라는 맥락에 이제 곡을 전역 후 첫 곡으로 준비를 하면서 아마 작곡 준비를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빛이 나는 사람아, 우리 팬들을 향해서 이 곡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아직 저 기사도 못 읽었어요. 왜냐면 세팅해놓고 녹화 시작하는데 이 기사가 보였거든요. 자, 먼저 읽어드릴게요. 김호중이 소집 해제와 함께 신곡으로 돌아온다. 자, 요거 요런 사진을 써 놓았습니다. 멋지죠? 7일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김호중이 오는 18일 신곡 빛이 나는 사람을 공개한다. 팬들을 향한 각별한 애정이 담긴 만큼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어머, 안자비가 헛소리했네요. 편지글에는 분명히 그런 맥락이었는데 9일날 나의 목소리로가 발표되는 것 맞고 죄송해요. 빛이 나는 사람은 18일날 발표가 되네요. 네, 그러니까 그 드림 콘서트 하루 전날이네요. 팬들을 향한 각별한 애정이 담긴 만큼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신곡 발매를 예고한 김호중은 지난 5일 공식 팬카페를 찾아 소집 해제 후 제 목소리로 첫인사를 드리는 걸 알고 계실 것이라며 준비했던 일이 큰 기쁨으로 제게 찾아와 이 노래로 먼저 인사드려야 될 것 같다라며 감사의 마음이 한껏 드러나는 신곡 발표를 예고했다. 김호중은 18일 빛이 나는 사람을 발매해
긴 시간 기다려온 팬들만을 위한 노래로 뜻깊은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김호중은 11일 KBS 1TV 평화 콘서트와 19일 제1회 드림 콘서트 트롯에도 출연을 확정, 저녁 후 첫 무대 비하인드부터 레전드 무대를 펼친다. 자, 요 얘기가 뭐냐면 기자가 정확하게 못 쓰고 막 후루룩 썼는데 저녁 후 첫 무대 비하인드부터 레전드 무대를 펼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카페에서는 이제 지금 여러 기사들 링크와 함께 요거를 공지를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안잡이 채널에서도 그리고 또 수많은 다른 아리스님들이 목 놓아 외쳤던 거 있죠? 호중씨 제발 실시간 소통 좀 해주세요. 무대 위에서 이제 만들어진 멋진 그림도 멋지지만 호중씨 평상시 모습, 무대 뒷모습 이런 거 보고 싶다. 라이브로 즐기고 싶다. 그랬더니 아마도 소속사가 네이버, 카카오TV나 뭐 이런 데랑 협약, 카카오TV는 네이버가 아니죠. 이런 OTT라고 하나요? 그런 데들이랑 이제 협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호중씨 전역하는 날도 유튜브는 아니지만 어딘가에서 생방송으로, 그리고 또 드림 콘서트 날도, 드림 콘서트는 정확하지 않다. 제가 평화 콘서트는 분명히 봤거든요. 평화 콘서트 날도 무대 전, 후, 뒷모습 라이브로 방송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채널에 어떻게 접속을 하는 건지, 뭐 무료 한 달 체험 이런 건 혹시 없는지 이제 그런 거 알아봐가지고 안잡이가 커뮤니티에 올리든지 할 생각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기자가 급히 쓰다가 빼먹었든지 안 써도 될 기사인데 잘라내지 못하고 계속 남겨뒀든지 뭐 그렇게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이제 방금까지 소개해드린 기사는 결국 두 종류인 거예요. 호중 씨는 빛이 나는 사람아라는 자작곡을 발표합니다. 근데 여기는 자작곡이라는 얘기는 또 기사에는 안 써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모두 그걸 자작곡이라고 알고 있죠? 아마도 그럴 거예요. 그리고 호중 씨의 무대를 비하인드 라이브 생방송으로 찍어주는 채널들이 생겼다. 그리고 카페에 이제 링크들이 걸려 있는데 안잡이 채널은 카페에 가입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하는 방송이다 보니 제가 또 열심히 서치를 해서 목요일날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죄송한 거는 저희 목요일날 저희 어머니께서 오랫동안 입원해 계셨다가 퇴원하시는 날이라 제가 그날 정말 사실은 불효녀가 따로 없어요. 속으로 하필 호중씨 저녁날. 근데 기쁜 일이잖아요. 엄마가 퇴원하신다는 거는. 그러니까 저 말고도 많은 유튜브들이 준비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온갖 방송에서 쏟아집니다. 기사 마저 읽고 왜 그런가 말씀드릴게요. 신곡 발매 후 김호중은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서울 올림픽 체조 경기장을 시작으로 전국 투어 콘서트를 개최, 무대를 그리워한 팬들에게 벅찬 감동을 안길 전망이다. 이에 앞서 7월에는 이탈리아를 방문해 유명 파페라 가수 안드레아 보첼리와 색다른 컬래버를 선보인다. 네, 제가 여러분들이 가끔 어떤 땡땡땡 가수랑 비교하면서 속상해 하실 때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조선일보 문화면 기사인데 최보윤 기자가 썼으면 이거는 짱이다 이런 말씀 드렸더니 뭐 아무개 기자가 썼다 뭐 이런 얘기를 드렸더니 뭐 아무개 기자는 아무개 땡땡땡이를 빨아주던 뭐 그런 한심한 기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자, 기자는 두 종류의 기사만 씁니다. 정말 뉴스로서의 가치가 있을 때, 또 하나는 자사에 도움이 되는 기사여서 자기네 회사에 혹은 계열사에 도움이 되는 기사여서 데스크에서 그 기사를 쓰라고 시킬 때.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저는 오랫동안 그 얘기를 해왔어요. 우리 호중 씨가 이제 전용기, 자가용 비행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용기, 이 비행기는 김호중 씨가 거의 전세 내듯이 탄다, 이런 전용기를 갖게 될 날이 올 거다. 그리고 그때 호중 씨가 받게 될 뭐라 그래요? 출연료는 상상을 초월한다. 어떤 분이 댓글을 주셨어요. 이제 이번에 오시는 내한 공연 하시는 이제 플라시도 도밍고 선생이 뭐 출연료가 얼마라던데 무슨 엄청나다 이런 얘기 쓰셨는데 그분 액수를 제가 굳이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쓰신 금액보다 우리 한때 대한민국 한류의 원조라고 불리는 가수들이 수도 없이 많지만 그 중에 이제 싸이가 있죠. 싸이가
코로나 이제 끝나가는 때라 대학가들에서 축제를 많이 했는데 싸이 정도 급의 가수를 부르려면 하루 저녁에 4,500만 원 최저. 근데 이 가수들이 한 대학만 뛰지 않아요. 최소 2군데는 뛸 수 있고요. 몇 군데도 뛰어요. 근데 이제 전용기를 타게 될 김호중. 대학 축제 무대에 오르는 사람들하고 비교하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모 일간지의 모 기자가 데스크에서 쓰라고 빨아주라고 해갖고 어쩔 수 없이 기사 쓰는 다른 가수들하고 우리 호중 씨를 비교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안 됩니다. 다 알고 계시죠? 급이 달라요. 우리가 꿨던 꿈은 뭐 아무개를 누르고 우리 호중 씨가 가요 차트 1위 하는 거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호중 씨는 전용기를 타고 자기 자가용 비행기 곧 마련하게 될 거예요. 전 세계를 누비는 스케줄표에 3년 뒤, 4년 뒤까지 온 세상의 오페라 무대와 콘서트 홀과 그 모든 극장들이 꽉꽉 차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꿈꿨던 겁니다. 방송 이제 곧 앞두고 있죠, 복귀를. 그래서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호중씨 군에 있는 동안 늘 방송하면서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고 다독여 왔습니다. 전역 후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런데 무엇을 상상하건 그 이상일 것이다. 죄송해요. 그 첫 번째 전주곡은 카네기홀 예약이라고 그래야 돼? 뭐라 그래? 카네기홀하고 공연하게 될 것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던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음반 판매 50만 장의 대기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고, 그리고 클래식 앨범이 나온 후 빌보드 유럽 클래식 차트에서 4위, 5위 앨범 2개가 다 차지하게 되었고, 이제 그러면서 어머 그분 이제 너무 이름 얘기 안 하다 보니까 까먹어가네. 아르헨티나에 있는 팝 아티스트 누구예요? 알레한드로 비실란테 선생이 호중 씨를 얼굴로 팝 아트를 했다고 했을 때 올라선 게 맞네. 그러고 나서 널리 알려진 뉴스는 아니지만 뉴욕 월가에서 월스트리트 무슨 미국의 경제 핵심 거리 아닙니까? 거기서 김호중의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더라. 왜? 워너뮤직 사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음반 레이블사 워너뮤직의 사장이 두 번째인가 첫 번째인가 앞을 다퉈요. 소니하고 워너하고 워너뮤직 사장이 공개석상에서 나는 우리 워너의 주가를 올려준 우리의 판매고를 이렇게 올려준 전 세계에 있는 가장 뛰어난 가수 3명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 그러면서 호중, 김호중을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나서 근데 그때까지도 국내 언론들은 멍청이 바보예요. 그냥 태도만 수동적으로 변환했을 뿐이에요. 제가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길게 설명하면 몇 시간 걸리니까 그냥 짧게 다시 한번 읽기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자비가 쓴 글을 대충 읽으시고 한번 가서 글로 직접 보시면서 천천히 음미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글을 잘 써서가 아니라 모든 글에는 행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침표와 새로운 문장 사이에 숨겨진 그 뜻, 이야기들 우리 모두가 아는 이야기니까 점검을 하시고 여기는 짧게 요약한 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어제 조선일보도 꿇었다. 무릎 꿇었다 이거죠. 라는 영상을 올렸는데 주말 사이 엄청 뉴스들이 나왔네요. 전 언론이 무릎 꿇었다. 입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 공중파, 뭐 어디 할 데가 없이 다 플라시도 도밍고 소식을 전하잖아요. 자, 아들이 묻더군요. 왜 그런 표현을 쓰냐고. 긴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했습니다. 모난돌이 정맞고 다른 그림 찾기를 틀린 그림 찾기라고 부르는 이 나라에서 우리나라는 정말 남다른 걸 싫어하는 나라예요. 천재소년은 몹시나 힘들었더라는. 그래서 그 소년이 스스로 만들어낸 스토리라인 속에서 성악의 대극에 서 있는 트로트 가수가 되었을 때 이 소년이 선택한 거죠. 나는 성악가 겸 트로트 가수가 될 테다. 그쵸? 김호중이 왜 천재 스토리텔러인가 제가 동영상 만들어둔 거 있어요.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트로트 가수가 되었을 때 소녀는 더 많은 정을 맞게 되었고. 왜요? 야, 너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 밥그릇 뺏어? 그의 천재성을 시기하는 세력만 더블로 늘어난 셈이었으니까. 언론도 그 한 축에 부화, 뇌동 끼어들면서 말도 안 되는 거짓 뉴스 도배에 이미 찍은 필름 통편집까지 온갖 유치한 행태를 보이더니 플라시도 도밍고 선생의 자필 초대장 앞에서 결국 다 무릎을 꿇는 거죠. 물론 그러한 초대장이 가능했던 건 데이터와 김호중 본인의 실력입니다. 데이터란 당근, 우리 아리스, 그리움의 동지들이 만들어낸 음반 판매량, 무슨 뭐 그런 것들입니다. 긴 얘기 방송으로 드리겠다고 해놓고 할 얘기가 많아서 또 긴 얘기를 못 드립니다. 암튼 이제 우리는 즐길 일만 남았습니다. 견뎌낸 김호중 씨 그리고 우리 아리스 모두 애쓰셨습니다. 이랬는데요. 자, 이제 썸네일에 있던 얘기를 마저 해야지. 썸네일이 없다는 얘기도 해야 돼. 다시 한번 자, 전역하는 날부터 그 이후에 있을 콘서트들 우리 호중 씨의 비하인드 공개 내역들 다 라이브 방송으로 이제 어딘가에서는 보여준답니다. 근데 그 채널이 우리한테 익숙한 유튜브만 참 좋을 텐데 다른 라인들이라고 해서 열심히 찾아보고 또 안내방송 따로 해드리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제가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이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호중 씨가 아까 소개해드린 것 나만의 목소리로를 9일날 발표를 하는데 18일날은 그러니까 19일 드림 콘서트 트롯 축전 녹음하기 전인 18일 날은 자작곡을 발표한다는 것. 그것이 엄청 기대가 된다. 게다가 자작곡이면 그 노래가 잘 팔렸을 경우 우리 호중 씨한테 더 많은 수익금이 돌아가는 걸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하네요. 우리 그리움의 동지분들 중에 아리스님들 중에 부산에 계시는 몽실이라는 저의 큰 언니뻘 되시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우리 몽실이 선생님 정말 김호중 사랑 둘째가라면 서러운 분인데요. 요번에도 부산에서부터 철원 공설운동장 평화 콘서트 보러 가신답니다. 근데 티켓을 구하시고 친구들과 나눠 가지시는 과정에 딱 한 장이 남았는데 그거를 안잡이 채널 구독자께 드리고 싶다고 하시네요. 네, 그래서 안잡이가 요 방송 끝날 때 이제 댓글을 제가 녹화해서 올릴 거거든요. 당분간 방법이 없어요. 안잡이를 음해하는 세력들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분들이 라이브 방송을 하면 하도 와서 채널 신고를 해가지고 이게 녹화를 한 영상은 그 신고가 덜 영향을 미치거든요. 왜냐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먼저 검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검사했는데 멀쩡하던데 왜 신고해? 하기 때문에 좀 안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분간 녹화 방송으로 올릴 건데 아무튼 녹화 방송으로 올리니까 방송 보시면서 이 방송에는 사실 제 전화번호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다 댓글을 올리시든지 전화기로 문자를 주시든지 요즘은 디지털 세상이기 때문에 시간 기록이 다 남습니다. 그럼 제가 제일 빨리 댓글 주신 분 한 분께 철원 평화 콘서트 티켓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로 하면서 소통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몇 분이나 됐는지 여기는 안 나와가지고요. 네, 물러가겠습니다. 안잡이의 댓글 달기 운동이 대충 성공을 한 것 같으니까 요쯤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인 명의의 부동산 마련 댓글만 열심히 더 달면 되겠네요.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호이팅!